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시작하는 신나는 월요일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9,600불대, 도미넌스는 68%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오늘 상승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역시 중국 알트코인들, 중국 당국이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서 중국계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힘을 내서 달려주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트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상승, 그 다음에 네오 같은 경우는 무려 31% 상승, 온톨로지는 더 대박입니다. 53%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미체인 같은 경우도 26% 상승, 큐텀도 이제 퀀텀도 28% 상승. 중국 코인에 이제 눈치를 일찍 채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대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수익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제가 언제까지 이 상승이 지속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유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중국 쪽에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이동통신연합회 블록체인 전문위원인 천샤오화 교수가 현재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코 암호화폐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화할 것이다. 향후 3년에서 5년 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분야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개발과 풍부한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뒷받침해주듯이 중국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라이센스 신청 기업이 500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은행, 금융기관, IT 서비스 기업으로 공산은행 등 상장 기업들도 다수가 포함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국 소식은 계속됩니다. 중국의 구글, 바이두 같은 경우는 최근 7일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전주 대비 894% 상승했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CEO는 중국의 블록체인 전격 도입은 리브라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크 저커버그에게 감사해야 된다. 지금 현재 미국 의회 입장에서 상황이 난감하게 여겨질 것인데 지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여전히 리브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예상을 했을 법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중국 증권감리감독위원회 부주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스촨,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지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전세계 비트코인의 70%가 중국에서 채굴이 된다. 2위는 인도, 3위는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1%에 불과하다. 스촨은 풍부한 수력 자원으로 인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지로 자리매김했다. 스촨은 향후 비트코인 채굴 기지로서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방면에서의 산업 발전을 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할 리가 없겠죠. 오히려 지금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채굴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잡아먹으려고 양념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중국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이 중국에 관련된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자랑은 기술력인데 이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뒤처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삼성이 삼성코인 하나 딱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으니 바로 클레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삼성과 카카오가 합작을 해가지고 클레이폰을 만들었죠. 기반은 갤럭시 S10이었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굉장히 심플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클레이폰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 월렛 앱과 B앱 5개를 설치한 형태로 판매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갤럭시 S10이나 갤 노트 10에서는 클레이튼 지갑 앱을 아직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클레이튼 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 앱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한국도 열심히 해가지고 핸드폰도 그렇고 경쟁력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UAE,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마켓 오더스의 공동 창업자 수키 주트라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공개한 암호화폐 자산법 초기에 대해서 현 법안 결의를 통해 전 세계의 암호화폐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다른 중동 국가들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암호화폐죠.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더리움 역시 40% 이상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 분석가는 브레이브 뉴코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석가로서 사용하고 있는 차트는 여기 보시면은 에지 투 에지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차트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260불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디파이 펄스의 트윗에 따르면은 최근 이더리움 기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 수요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역시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훈풍이 돌고 있죠. 계속해서 날로 열심히 떼가지고 따뜻한 암호화폐에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웃긴 영상을 봐가지고 혼자 보기는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아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에 반응하는 아이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물론 편집이죠. 자,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편집을 잘 해놨죠. 소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리는 없는 상태에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억만장자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것인데요. 채굴자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가? 이 긍정적인 기사는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무더기로 버리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파워가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했지만은 비트코인 캐시 파워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10배 상승했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 트위터 사용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용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트위터상에서 암호화폐를 분석해왔고 채굴 역시 해왔었던 닥터 체크섬 제로라는 사용자인데요.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된 해시파워에 대해서 글을 남기면서 비트코인 캐시 해시파워가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블록 생산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3시간이 걸리는 블록도 있었으며 마침내 생산되었을 때 최대 32MB의 10% 미만인 2.4MB에 불과하기도 했었다.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을 공격할 수 있는 채굴자들의 수가 10배나 증가했다라고 또 더불어서 밝혔고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비트코인 채굴 풀들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비트코인 캐시를 공격할 수 있는 최소 20곳의 채굴자들과 비트코인 풀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블록체인 연구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가 해시레이트의 50%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 왜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보안상의 위험이 있고 골칫거리인지를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비트코인 캐시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도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악재를 퍼뜨리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채굴 파워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캐시 홀더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해본 영상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경쟁을 그린 그런 짧게 편집된 영상인데요. 38초나 되니까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초기 때는 이 폴로니엑스가 꽉 잡고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은 바이낸스가 1등을 먹고 있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혔는지 잠깐 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라켄도 한때는 굉장히 컸었죠. 비피닉스가 치고 올라오고 바이낸스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1등을 먹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바이낸스가 너무나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BNB 토큰을 사는 것이죠. 자, 아무튼 언젠가는 바이낸스도 1등 자리를 내놓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도 약간 궁금해하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5가지 사실 또 짧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암호화폐는 테더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테더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통째로 기우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불안불안한 테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얼마 전에 비트코인 1800만 번째 채굴이 끝났죠. 그래서 남은 비트코인이 300만 개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채굴이 끝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완전하게 끝나게 되려면 앞으로 120년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반감기 때문에 채굴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무려 120년, 아직도 많이 남았죠. 솔직히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비트코인 채굴 마지막을 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120년입니다. 자, 캐스퍼 스카이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에 전세계 인구의 19%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구라 같습니다. 혹시 캐스퍼랩스를 소유한 사람이 노보구라츠인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세계는 지금까지 4천만 개의 암호화폐 지갑들이 생성이 되었고 5천 개의 암호화폐 ATM 기기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지갑 상승률을 보시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ATM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무려 8억 3,800만% 상승을 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이제 10년 전에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처음 거래가 시작했을 때 당시 5달러 2센트,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600원? 700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으로 무료 비트코인 5,050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때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만원어치만 비트코인을 사갖고 들고 있었어도 완전 떼부자 됐겠죠 지금.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10년 만에 비트코인 상승률이 8억%, 다음 10년까지 80억%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나도 좀 부자 좀 만들어주라. 비트코인 열심히 사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분석가 비트코인이 2021년에는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누구야? 누가 이렇게 또 설레발을 쳐?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플랜 B인데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친구이기는 합니다. 자, 그는 독자적인 비트코인 가격 모델인 스톡 투 플로우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2021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당연히 우연이겠지만은 그의 분석은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기대치와 맞물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폼플리아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중앙은행의 느슨한 통화 정책과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도 말까지 10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 하락 채널을 위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멋지죠? 자, 이건 마치 육상선수가 드디어 결승선을 통과한 듯한 그런 통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쭉 올라가가지고 전고점까지 행진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 소식 잠깐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날 슈퍼 떡상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CME 선물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90% 확률로 채워준다는 새로운 CME 갭이 생성이 된 것인데요. 가격대는 8,715불대이고요. 만약에 이 갭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안 떨어지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기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9,000불대는 사람들의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이고, 8,800불대는 일본 기준 과거 지지선 역할을 했었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황금 비율인 0.618짜리는 8,500불, 그리고 우연일지 모르겠으나 전고점이었었던 14,000불대를 기준으로 다우 이론에 관련된 0.5짜리는 8,550불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8,800불 정도 때까지 내렸다가 맞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무궁한 상승을 기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많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금들도 좀 많이 밀려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들 여러가지 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익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그러죠. 한 2리터 정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면 건강에도 좋고 제 채널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